네, 이번 시간에는 타입 카드와 타입 브랜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개발하다 보면 보통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런타임 값이 실제로 어떤 타입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타입이지만 의미가 다른 값들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타입 카드와 그리고 타입 브랜딩입니다. 오늘은 타입 카드와 타입 브랜딩의 기초부터 실무 패턴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타입 카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타입 카드는 조건문으로 타입을 좁혀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타입 오브나 아니면 인스턴스 오브 그리고 인 이렇게 세 가지로 타입 카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션 프린트 id가 있다고 했을 때 id가 스트링 혹은 넘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type of id가 스트링이라면 이제 id는 여기 하면 스트링으로 추가되겠죠. 그러면 뭐 콘솔 로그 id 어퍼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콘솔 로그 id인데 이제는 그리고 else로 하고 그러면 id는 여기서는 이제 넘버로 취급되기 때문에 넘버에 해당하는 토픽스에 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그리고 이게 없는 채로 보면은 id와 스트링으로 추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예를 들어 그러면 클래스인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컨스트럭터에 public name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코드를 구현해보고 펑션 print name이라고 했을 때 if 유저의 인스턴스 오브의 유저면 그리고 그러면 콘솔 유저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콘솔로 하면 유저의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아직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입은 네버고 오고 여기는 타입이 유저로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클래스일 경우에도 타입을 좁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을 써서 활용해 보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타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펑션에 is success를 라고 하면은 자동 완성해 주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리스폰드가 success나 fail로 들어오지만 리스폰드가 is success일 경우에 이거 리스폰드를 받겠다라고 해서 리스폰드 OK의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핸들로 해보면 is success라고 한다면 여기 데이터가 스트링일 테고 여기에 만약에 콘솔 로그 리스폰드 OK를 찍어 보면은 얘는 true로 추론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얘는 똑같이 보면은 오케이 false로 추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에 맞게 추론되고 얘는 에러로 추론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API 응답처럼 복잡한 타입을 다룰 경우에 사용자 정의 타입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펑션 다른 예시로 뭐 이런 게 AI가 추천해 주네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자 추천 예시라고 사용자 정의
타입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API 응답 처리나 지금 여기도 응답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폼 검증 아니면 제이슨 파싱 등에 많이 이용됩니다. 네, 이제 타입 브랜딩 기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입 브랜딩. 이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스트링이라는 원시 타입이 있는데 이게 유저 아이디와 오더 아이디를 둘 다 스트링으로만 받게 되면은 같은 스트링이라도 어떤 타입인지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타입 유저 아이디인데 이게 스트링이고 타입 프로덕트 오더 아이디도 스트링이죠. 근데 가끔씩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펑션 get user 하면 여기 아이디에 스트링 이렇게 받는 식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get 근데 여기서 const 그리고 order id가 예를 들어 1, 2, 3 이라고 했을 때 get user id에 이것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유저 아이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겠죠. 잘못된 요청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실제로는 유저 아이디 이렇게 와야 될 겁니다. 근데 유저 아이디도 같은 아이디고 이것도 같은 스트링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브랜딩 기법인데요. 이걸 그대로 두고 브랜딩 기법에 쓰는 타입은 어떻게 선언해야 되냐? 그러면 유저 아이디에 스트링하고 여기서 인터섹션으로 브랜드 유저 아이디 그리고 타입 오더 아이디에 이런 식으로 언더바의 브랜드라는 걸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단순히 이제 스트링뿐만 아니라 const 유저 아이디 이렇게 돼 있으면은 as 유저 아이디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는 이건 안 되고 get 유저의 유저 아이디 요건 이제 통과하겠죠. 얘는 보면은 스트링은 유저 아이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얘도 똑같이 오더 아이디라고 가정하면 오더 아이디는 브랜드 아이디의 유저네임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이 기본적인 브랜딩 기법입니다. 그래서 런타임에서는 이 속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컴파일 단계에는 다른 타입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도메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예시로 다시 넘어가서 그럼 실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타입 카드와 그리고 타입 브랜딩이 함께 사용되냐 해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응답이나 이런 값이 이렇게 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마도 위에 유저가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쭉 아래 코드로 가서 이것도 잘못된 요청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타입이 있다고 하고 타입 카드에서는 아까 본 대로 사용자 정의 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DTO가 X 아무것도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유저 DTO를 응답을 한다. 유저 DTO가 인지 아닌지 응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디가 스트링이고 네임이 스트링인 경우는 유저 DTO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 함수도 또 구현해 보면 toUser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DTO를 받아서 유저를 돌려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한번 형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const에 row에 그냥 하나 이런 값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f is user DTO면
const user to user row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console log에 뭐 not user DTO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user DTO로 보면은 콘솔 유저 DTO에 제대로 우리 의도대로 유저로 추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합은 보시다시피 DTO가 있고 도메인 변환하는 모델이 있는 거 보니 API 클라이언트 레이어에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타입 카드로 검사를 하고 여기서 또 to 유저 통해서 도메인 모델을 브랜딩 통해서 제대로 타입을 추론하는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